에이, 기분이 안 좋아요.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자, 돌발 질문으로 최진봉 교수님과 유인경 편에게 돌발 좀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최진봉 교수님. 예. 자, 어느 날 제자가 그래요. 예. 교수님, 저 공무원 될 건데요. 출근할 때 여름에 반바지 입고 가도 되겠죠? 라고 물어보면요.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와, 이거 점수 따기 온 거 아니에요, 진짜 전국에? 아니 근데 사실은 네. 미국 같은 데서는 정말 교수들도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반바지 입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 의외의 대답이에요. 그렇다면 유인경 평론가님, 이 기자 후배가 어느 날 이런 질문해요. 선배, 우리도 주 4일 근무하면 어떨까요? 네. 주 4일 근무해도 좋은데요. 월급도 4일치만 받아가요. 그래, 요런 대답이 시원하죠. 그리고 네. 자네는 주 5일 근무 시에도 밀도로 보면 주 3일도 안 됐다네. 아니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냐면, 야, 이분한테도 똑같은 질문이 들어갔대요. 과연 어떤 대답이 나왔을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반바지 입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바지 입으세요. 난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 안 해요. 요즘 보니까 삼성에도 반바지 입고 출근합니다. 지금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물론 삼성도 그래. 사무실 내 과자가 하나도 없대. 과자가 없대, 이 사람아. 주 4일째 근무 부탁드립니다. 그 퇴직하세요. 주 4일째 근무 부탁드린다고 하셨던데,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사표 내고 나가는 거죠. 휴가 갈 때 눈치 보지 마요. 이건 당연 권리야.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7월 말 8월 초에 휴가 갑니다. 매년 그래 갑니다. 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뭔가 질문이 들어온 걸 그때 즉석즉석 막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담 아나운서 질문 내용 보면은, 와, 이런 걸 대구시장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해. 좀 깜놀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아마 김명준 앵커가 MZ세대가 아닌가 봅니다. MZ세대들한테는 네. 이게 뭐 그렇게 깜놀할 만한 질문이 그래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딱히 거침없는 질문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아하.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MZ세대인 대구 소속 공무원들과 같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90년 이후에 출생한 공무원들과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네. 대화를 하고 질의응답도 했는데 네. 한 200여 개가 넘는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MZ세대에게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투나 이런 대답하는 이제 스타일이 좀 맞았나 봅니다. 약간 직설적이기도 하고요. 네. 뭐 과자가 없대 이 사람아 라든지 뭐 퇴직하세요라든지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 MZ세대의 질문 한 200개 중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멘탈 관리법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MZ세대가 보기에 홍준표 시장의 멘탈이 강해 보였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대구의 아들 박성배 변호사님이 만약에 저 자리에 계셨다면 홍준표 시장한테 나 같으면 이런 질문 한다. 혹시 뭐 있습니까? 주 4일째 근무가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이해합니다. 공무원이니까. 다만 초과 근무로 찾기가 애매한 부분들, 사실은 일을 제대로 하는데 약간씩 매일매일 초과해서 일을 시키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기는 못하고 얘기 안 하자니 아쉬운 그 부분들, 초과 근무가 일정 부분 쌓이면 그만큼 쉬게 해달라는 요구는 시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쉬어야 하는 건 당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진짜 숨어있는 2인치 정도를 발견해내는 것 같아요. 박성배. 야, 그런 예리한 부분까지 이 짚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혹시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거침없다, 이제 우리가 거침없다는 건 표현했는데 저런 자리에서 박성배 변호사님 좀 이렇게 앞서 퇴직하세요. 그거는 좀 시원한 답변인가요? 올바른 답변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내용과 방식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만큼 소탈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네. 무엇보다 홍준표 시장은 사실 MZ세대 공무원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MZ세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 같다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중심, 즉 MZ세대가 그들의 솔직담백한 대화를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듣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
MZ세대 공무원들과 허물없는 소통의 장을 계속 열어서 시정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언했는데 MZ세대 전체를 축혀 세우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MZ세대 공무원들과의 대화 소통의 장이지만 MZ세대 유권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정치인 홍준표가 직접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홍준표 시장은 악성 민원인 대처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해결 방법 없다, 그냥 놔둬라, 자기 혼자 떠들다 가도록 자꾸 대꾸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는데 이 답변은 쿨하긴 하지만 이 질문의 저의에는 대구시장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나를 보호해달라는 취지가 함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은 다소 부족한 게 아닌가. 나름대로 우리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해결 방안도 제시해줬으면 더 좋은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박성배 변호사님은 대구의 아들 맞아요. 와,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딱 진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사실 저 자리 MZ세대와의 소통 자리가 뭐 반바지, 간식, 휴가, 뭐 주사일제 물론 다 개별적으로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 대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줄 수 있는 자리잖아요. 혹시 그런 얘기는 없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공직생활을 했어요. 정치판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공직생활 하는 것보다 100배로 더 복잡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자. 스트레스는 과장한테 주자. 우리 국장들 중에서 스트레스를 나한테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는 답변을 그래요. 자신 있으면 해봐라. 그만큼 실력이 출중하면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검사하면 수사할 때는 수사 실력 하나만큼은 내 부장검사 니보다 낫다. 그러니까 괜히 내 수사하는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그래서 내가 검사 십몇 년 동안 편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요 얘기를 들으면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그런 노래 같기도 하고 자기 자랑에 막 지금 막 끌어오르는 그런 답변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맞습니다. 아, 그래요? 같고요. 네, 본인이 일 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일을 잘해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업무와 관계된 것도 있지만 뭐 사람과의 관계 또는 뭐 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일의 업무량이 늘어나면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능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질문이 나온 게 뭐냐면 스피치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시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스피치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별다른 훈련 받은 적 없다. 근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피치를 잘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본인의 정치를 시작하고 27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분 이상 그날 뉴스를 전부 검색을 해서 뉴스를 보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를 한대요. 왜냐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방송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현안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본인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피치를 잘하게 된 것이지 스피치에 대해서 특별히 배운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자랑이네요. 예, 뭐 자랑이죠. 네. 그러나 그거는 이제 하나의 스킬일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이게 매일 아침에 만약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우리 MZ세대 같은 경우도 일어나서 30분 이상 뉴스 검색하고 본인이 그 뉴스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들이 충돌되는 지점들을 잘 관리해서 보게 되면 본인만의 관점이 생길 수 있는 그건 거잖아요. 좋은 습관 같아요. 네, 그건 네. 좋은 습관이고 네. 다만 스피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고 제가 이제 스피치 전문가로서 맞아요. 저한테 와서 이것도 배우시면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자기 자랑으로 점철되고 있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신데 근데 중요한 건요. 최정화 기자님. 네. 홍준표 시장은 저런 답변함으로써 자기 만족할 수 있어요. 역시 나는 모르는 게 없어. 능력 뛰어나 할 수 있는데 저 자리에 있었던 MZ세대 공무원 직원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네, 일단 대구시 조직 내에 이 MZ세대 출생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MZ세대라고 하면 80년대 출생 이후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전체 공무원의 53.2%가 무려 MZ세대로 그래요.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하네요, 진짜. 네, 이 미래의 대구시정을 이끌어 나갈 주류가 이 MZ세대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번 소통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청 소속 공무원 이 27살 MZ세대 분이 이번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뭐라고요? 했습니다. 수백 개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생각보다 질문에 잘 대답을 해줘서 놀라웠다. 다른 지자체는 퇴사를 막으려고 안간힘이라고 하는데 홍 시장은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또 솔직한 이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이 소통 방식이 계속 될지 한번 지켜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